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할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쉽게 멤버십 영상으로만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이제 G2G 바이오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설명 드린 이유는 일단 뭐 그거를 매수하라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종목을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요소를 갖췄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통은 어떤 고점들을 계속 롤링시키는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흔드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종목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떤 고점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를 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은 그 방식에 있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멘텀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런 과정을 만드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러한 흐름에서 여러 가지 그런 페이크 구간들도 물론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런 흐름들에서 우리에게 관심도를 끌고 매수를 하게끔 유도하게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이후에 이런 파동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흔들면서 매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진행했던 건데 어떤 경우는요. 이런 흐름을 만들고 돌파를 갖다가 넘기면서 그냥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랑 이제 이런 경우랑 어떤 부분을 좀 비교해야 되냐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죠. 신규주가 상장한 이후에 매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좀 자주 드리지만 신규주는 솔직히 세력들도 매집을 할 물량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우리가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물량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두 주에서 세 주씩 보통 이제 배당을 받죠. 받다가 실제로 물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물량 갖고 있는 그뭐 대주주라든지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날 첫날에 물량을 던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 첫날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유통 물량들은 어쨌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매집하는 흐름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승 구간이 그만큼 이제 나와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적다고 한다면 대부분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더본 코리아가 이제 그랬어요. 뭐 더본 코리아가 뭐 작전이냐 그럴 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작전에 걸렸습니다. 작년에 11월 12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는 잘 모르겠고 여기는 작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G2G 바이오랑 제가 이거를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예요. 세력들은 어쨌든 매집을 했다면은 그 매집 물량을 반드시 매도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거죠. 매집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가져오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하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들은 손절을 하란 말이에요. 손절을 하는 자리죠. 그러면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서 투매가 만들어지면서 손절을 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자리들에서 사람들이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그대로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 중간을 잡거나 아니면 뭐 5일선에서 반등을 노리거나 그런 매매가 한번 맞는 건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를 써도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긴 흐름을 보합을 줬다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잘 먹히죠. 왜냐면 파동을 준비했던 기간이 좀 기니까. 근데 반대로 역배열 구간,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받는 구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얘는 겨우 하루에 하루. 이 하루 정도의 물량을 받았다면은 하루만 상승 또는 뭐 하루 더 이 정도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물량을 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뒤에 어떤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를 보통 손절을 하고 공략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컴텍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장한 주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G2G 바이오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상장 이후에 쭉 밀렸던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공모주를 좀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기 신규주 단타를 들어가는 분들이 한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기서 상승을 만들어 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뭐 이 종목이 저는 지금 무슨 종목인지도 몰라요. 얘가 지금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하락을 하면요. 사람들이 물량을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공모주 하셨던 분들은 에잇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지금 이거 공모주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정리를 하고, 또는 뭐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손절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했다고 해보죠. 얼마나 매수했는지는 물론 몰라요. 그러면 그 매수된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만들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깼다가 살릴 수도 있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차트상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이 어디냐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을 만들고 거래량을 좀 많이 발생시키면은 거기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을 좀 드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나서 그 뒤에 매매를 하게 되면요. 거의 손실 구간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8대 2 정도? 80% 확률로 그냥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손절을 만약 못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를 먹더라도 20%의 상승을 먹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신고가 여기 아침에 고가 구간을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만들었다면은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구간을 이제 더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식시장의 원리는 개인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차트를 갖고 와도 절대로 개인과 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은 과거부터 크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서 같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위에다가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좀 짧다면 그리고 이제 물량이 많지 않다면 더 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충분히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좀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에 여기서 종가의 가격을 쭉 끌어다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제는 실적 관련 이슈로 이렇게 5시 좀 넘어서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목을 종가에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아마 이 흐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증시에 있는 모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한택이라는 종목을 다 봤겠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네, 장이 끝나고 지금 여기서 장이 끝나고요. 4시쯤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얘가 대체 거래소가 가능하니까 매수를 했던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마 매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 이슈가 얘가 또
원전이랑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재료를 잘 봤는데 뭐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변동성 만들어내면은 이런 데서 또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포지션을 좀 보면은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많이 좀 매수가 들어왔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항상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이제 매물대 그리고 이제 신고가 특히 지금 지난 목요일날 49,800원까지 올라가게 됐으면은 신고가에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4시쯤에는 그죠? 이렇게 꽉 찬 양봉 형성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러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본전이 왔다고 이제 좋아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운봉을 내리게 되면은 이런 데서 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런 식이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후에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보긴 했지만 이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앞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런 매수세들이 여기에서 또 손절이 나갔겠죠. 그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어닝 관련해서 올리는 건 이제 그렇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 뒤에 또 이유 없이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들을 만들지가 이제 중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신고가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뭔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세명전기도 이제 이거는 저희 그 멤버십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이 지난 작년에 7월에 여기서 아마 이제 전기 AI 관련해서 정력 전기 관련해서 수급을 좀 만들어내고 신고가를 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이제 죽었다가 최근 들어서 그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이제 그런 파동들을 쭉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여기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그냥 죽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더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갈 줄은 몰랐어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눌리면 조금 보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바로 슈팅으로 쭉 이어지게 됐죠. 자, 이런 흐름에서 제가 뭐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거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구간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를 만들 때 또는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 때 조금 보겠지만 실제로 이 종목을 진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여기겠죠. 11일 날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고점 구간에 이렇게 계속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지난 목요일 날 보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서 또 매수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종목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구간으로 10,000원 정도 가격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섰을 때는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 뒤에 만약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세력들이 다 정리를 했다면 그 눌리는 자리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대로 무너지면서 손실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리를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눌림 자리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상승이 났다고 해서 그냥 양봉의 중간을 잡고 또 이제 뭐 3분의 1 지점을 잡고 이제 뭐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은 물론 이제 그런 매매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매매도
이제 기준을 갖고 잘 한다면은 분명히 손익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리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원리적인 접근을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등장을 많이 했어요. 물론 거기서 다 팔았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왜냐면 이 세력들의 계좌를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흐름 뒤에 더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면 거기선 또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 왔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그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최근에는 좀 사례를 많이 안 들어대긴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년 이상 소요됐죠.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준비 기간이 꽤 저는 좀 길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못해도 두세 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의 파동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만큼 나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종목을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개인들이 어디서 달려드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 아마 신규주를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훨씬 더 깔끔하니까 아마 데이터도 적어서 보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